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시기, 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제발 80세 넘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어. 중국인 승무원이 중국어로 내뱉은 이 한마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앉은 85세 할아버지가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자신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남의 수천억 자산가인 이 할아버지. 그는 과연 이 모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LA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놀라운 반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한 노인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의 복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2020년 초겨울,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곳곳에는 손 세정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공항 내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간혹 들리는 발자국 소리마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성진은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비즈니스 클래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유머와 활력이 넘쳐 흘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성진은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성진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죠. 항상 경호원들이 그의 곁을 지켰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은 자신의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경비실에서 경비원 역할을 자처하며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고 자신의 과거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LA 출장도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검사와 서류 준비에만 며칠이 걸렸고 비행기 탑승 전까지도 여러 번의 체온 측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김성진의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김성진을 보호해온 믿음직한 동료들이었죠. 나이가 들어가는 김성진을 보며 그들도 조금씩 걱정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의지는 젊은이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김성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는 그런 관심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앞까지 이동하는 동안 김성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히 자신과 같은 고령자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졌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김성진은 기내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어 있었고 승객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죠.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이었지만 김성진에게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자신의 좌석인 비즈니스 클래스 EA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내가 조용했고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행기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김성진은 기내 승무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손을 씻었고 승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승무원이 김성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인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중국 출신으로 보였고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경직감이 배어 있었죠. 리리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온 승무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병원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리들, 그리고 자신조차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이후에도 리린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의 승객들을 마주할 때면 더욱 그랬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 중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리린에게는 특별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승무원들보다 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리린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을 바라본 리린의 눈에는 걱정과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85세라는 고령, 그리고 주변에 앉아있는 경호원들까지 보니 더욱 신경이 쓰였죠. 혹시 이 할아버지가 감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리리는 소독제를 손에 들고 김성진의 좌석 주변을 꼼꼼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소독제를 사용했고, 김성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닦았죠. 그 과정에서 소독제 냄새가 진동했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김성진은 리린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시국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방역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린의 얼굴에는 점점 더 짙은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성진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위험한 존재를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시선을 받으며 김성진의 마음에도 서서히 불쾌감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리린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또 다른 일부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어 역시 능숙했기 때문에 리린이 중국어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리린의 소독 작업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동료 승무원에게 중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성진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였죠. 그녀는 김성진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이 많은 승객들이 제일 위험해요. 면역력도 약하고 병에 걸리면 우리 책임이 되거든요. 리린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료 승무원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특히 이렇게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뭔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김성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죠. 경호원들도 주인의 기색을 살피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리는 계속해서 김성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과도해져 갔죠. 김성진이 손을 올려놓은 팔걸이까지 다시 한번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독제가 김성진의 옷에까지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리는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더 역력했죠. 김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8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린은 김성진의 시선을 받자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중국어로 동료에게 말했죠. 저런 할아버지들이 병균 옮기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저렇게 많으면 본인도 모르게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김성진의 얼굴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어린 시절 괴한에게 당했던 그 순간의 무력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은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품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김성진의 변화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그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성진이 직접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리리는 여전히 김성진 주변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소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닦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김성진을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리린도 마지막으로 김성진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던진 시선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LA까지는 아직 열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이런 불쾌한 기분을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은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김성진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리린의 모욕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8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괴한에게 당했던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깨달았던 그때의 감정이 지금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성진은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충분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호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그들이기에 지금 김성진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들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김성진은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리린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리린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을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죠. 김성진에게 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자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성진의 분노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갔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 관계자를 만나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결심했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리린이 한 말과 행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김성진의 행동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성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미국 서부 지역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승무원들이 착륙 준비를 안내했죠. 리린도 다시 한번 비즈니스 클래스로 와서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김성진의 자리에 도착한 리린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성진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진은 리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리린은 그 시선을 받고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착륙이 임박해오자 김성진은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고령 승객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김성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곧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활주로의 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충격과 함께 김성진의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죠. 이제 정말로 행동에 옮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물을 챙기는 동안 김성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리린은 승객들의 하차를 돕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이 빨리 내리려고 서두르는데 김성진만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김성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김성진의 페이스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내에 남은 승객이 얼마 되지 않을 때쯤 김성진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당당했고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죠. 리리는 김성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어딘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김성진은 곧바로 항공사 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관리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죠. 직원은 김성진의 분위기를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잠시 후 항공사의 현지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40대 중반의 중견 관리자였죠. 그는 김성진의 신분을 확인한 후 더욱 신중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김성진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린이 한 말과 행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전달했죠. 그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성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객 불만은 항공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김성진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편 리리는 동료들과 함께 승무원 대기실에서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김성진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리린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승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린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김성진과의 면담을 마친 후 즉시 리린을 호출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리린이 대기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리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었죠. 김성진이 자신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리린에게 김성진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리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성진이 기다리고 있는 공항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김성진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김성진의 주변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김성진의 결정을 지지하되 상황이 과도하게 격화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리린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죠. 리린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성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죠. 리린은 그 시선을 받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얼마나 품격 있는 인물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김성진에게 항공사를 대표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죠.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과 직장에서의 압박감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진은 리린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리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린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김성진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려다가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승객의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그는 리린에게 나이가 많다는 것이 결코 무시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은 나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린은 김성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반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김성진은 리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리린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리린은 자신이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고령 승객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죠. 마이클 역시 항공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김성진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라운지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죠. 김성진은 니린과 마이클의 사과를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 큰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리리는 김성진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죠. 혹시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김성진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죠. 10살 때 당했던 피습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리리는 김성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동시에 김성진이 그런 아픈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김성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의 이야기에는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성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서비스 실수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공사 전체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김성진은 니린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니린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이해한다고 했죠.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리는 김성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동시에 김성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성진은 리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나이, 출신 같은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이나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리리는 김성진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승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김성진 같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죠. 김성진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품고 있던 분노와 실망감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었죠. 대신 이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과 적대감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김성진의 넓은 마음과 리린의 진심, 어린 반성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변화였습니다. 김성진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라운지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분노와 실망감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린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김성진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성진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성진은 리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고령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의 교훈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성진의 성숙한 대응과 관용의 정신에 진심으로 감탄했죠. 그는 이번 사건을 항공사 전체의 교육 사례로 활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경호원들도 자신들의 고용주가 보여준 품격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김성진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모습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감동을 주었죠. 김성진은 라운지를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 작은 사건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김성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LA의 맑은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죠.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뿌듯함과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진은 예정된 사업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의 부동산 투자 검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수확은 리린과의 갈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김성진은 우연히 리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성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리린은 김성진에게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고령 승객 서비스에 대해 공부했고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김성진은 리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리린에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죠. 그리고 자신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김성진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5년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진은 경호원들과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불안감 대신 따뜻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성진은 평소처럼 자신의 빌딩으로 갔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리린과의 일화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김성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과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정리했죠.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김성진은 항공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보낸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리린의 근황과 함께 항공사 전체의 교육 개선 사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김성진의 관용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성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린 승무원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성진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때로는 갈등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진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